윤석열의 기괴한 행동은 끝이 없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고 김건희 생일 파티를 하더니 이번에는 한동훈과 친한계 최고위원만 쏙 빼고 만찬을 했습니다. 서로 문제 없다던 말과는 달리 10일 인천 영종도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한때는 서로 죽고 못 살더니 당정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국가적 위기 상황에 서로 삐져 있는 모습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야 여야 및 정부의 협의가 나오는가 싶더니 결국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논의와 수습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원조 윤핵관 장제원의 기막힌 근황마저 밝혀졌는데요. 분통 터지는 소식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스마트 관광 기술이 결합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 있어요? 대인동에 있습니다. 동구 대인동에 동구? 있습니다. 네. 동구 대인동. 대인동? 그럼 또 어디죠? 옛날 계림동이라고 생각. 계림동요. 그 옛날 계림 이거 저 고가 차도도 있고 하던. 응? 준비된 멘트가 끊겨서 네, 갑자기.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야시장에서. 계속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답이 없습니다. 민생에는 1도 관심이 없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의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관리에 신경을 쓰는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의사들에게는 통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병원 응급실이 원활하지 않아서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실 의사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의료대란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생긴 의료대란에 돈만 퍼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이게 행정입니까? 유치원생들 시장놀이도 이렇게 즉흥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혈세만 축내려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행정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윤석열은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의료 현장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윤 대통령의 머릿속엔 의료개혁을 성공시켜 국정 동력이 살아나는 시나리오만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버티기를 통해 의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권에서는 추석만 무사히 넘기면 게임이 끝난다고 보는 것 같다. 이후에 의사들이 투항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의 승리가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로 의료개혁이 실패할 경우엔 대통령의 오만과 객기로 국민의 생명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며 지적했는데요.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야지 무슨 2026년도 운운하면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이 네 하고 돌아오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경한 비판이 나온 건가 봤더니 앞서 국무조정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즉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박 의원은 대통령이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언하시고 대국민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하시고 국회로 보내셔야 해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응급실 대란이면 나라가 절단나고 위기가 코앞에 닥친다고도 경고했고 풍전등화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직격한 건데요. 실제로 대통령실도 현재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료계가 2026학년도 영명 증원안을 제시해도 테이블에 올려 논의는 가능하다며 일단 의사들이 대화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논의가 가능한 건 2026년 이후의 안으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자는 것이라면 다만 의료계가 실제로 영명 증원안을 제시한다면 정부 역시 증원안을 제시하게 될 테니 그 안에서 숫자가 조정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의료계가 테이블에 와서 여당과 야당과 모두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구상 발표 후 사실상 대화의 문을 닫고 고립된 의료계가 사회적 대화에 돌아오면 어떤 의제든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표현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증원 유예는 아니라고 해버리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료계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주요 인사의 경질에 대해선 논외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결국 논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용산을 등에 업고 꼬장을 부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문제부터 결단을 못하는 자들이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인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장 차관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고자 한 말이겠지만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다는 걸 실토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의료가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 안 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을 내보이며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인사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재산이 108억이나 되는데 딸은 취약계층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심우정의 딸은 약 8천여만 원의 증권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돈 구할 곳 없는 취약자에게 최후의 보루로 남겨진 대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인데 심지어 그녀가 받은 대출은 최저신용자 대출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받으라고 만든 대출 상품을 부모가 108억 원의 자산가인데다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청년이 3.5%의 낮은 이자로 혜택을 본 것입니다. 이에 심우정은 청년들의 상실감은 공감하나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못 박았죠. 자기 딸도 혼자 살아보려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결국 대출받은 거라는 건데요. 아니 이게 딸을 대견해야 할 일이 아닌데 맥락을 못 짚는 걸까요? 재산을 쌓아두고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심우정. 딸 덕분에 기회를 빼앗긴 서민들을 왜 생각 못하나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108억 자산가 딸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면 누가 공감하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제원이 최근 해양대 석좌 교수로 임명되었는데요. 대학의 채용 공고에 따르면 석좌 교수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상을 수상한 사람, 특정 학문 또는 전문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입니다. 언론학 석사학위를 가진 장제원은 국제학술상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 장제원이 해당될까요? 석좌 교수 임용 전 해양대 교수에는 장제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묵살되고 임용되었죠. 석좌 교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보수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무보수는 맞겠죠. 대신 연구비는 많을 테고. 윤석열은 여러모로 외부에도 적을 만들고 내부에도 적을 만드는 참 어리석은 대통령입니다. 매사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하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겁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상에서 떨어진 꿀이 흘러내려서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쥐가 갉아먹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온갖 아첨이 들끓겠죠. 대통령이 방귀만 껴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벌거벗은 임금님인 줄도 모르는 딱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의 시원한 일갈 들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